3,000, 4,000, 5,000 당신의 연봉을 3.5배 올릴 수 있는 네트워킹 기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저한테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진짜 네트워킹만 잘하면 지금보다 60% 일하고 연봉 1.5배는 최선 올릴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에이 뭐 그 정도까지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강력한 전문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연봉이 무려 3.5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의 2023년 글로벌 인재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의 85%가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또 제가 잘하는 자료도 열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경청해서 얻은 결과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가치 제공 마인드셋 갖기입니다. 진짜 세상이 변했어요. 요새는 기버가 승리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닌 먼저 가치를 제공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네트워킹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새 네트워킹은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한 핵심이거든요. 호혜성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상대방의 니즈와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 지원 또는 소개를 제공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좋은데 직장 이직하고 싶고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싶어서 네트워킹 더 해야겠다가 우리의 진짜 진정한 마인드 시작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뭘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하니까 먼저 상대방의 니즈와 관심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내가 얻으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가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진정성 있게 이 사람한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를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관련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같은 걸 고민하면서 그런 걸 실제로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돕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관심 있어 할 만한 업계 뉴스나 기사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인맥 소개해주기. 제가 진짜 너무나 멘토, 은인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누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떠오르나 봐요. 그러면 자꾸 연결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맥을 소개시켜주고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치 제공 마인드셋을 가진 네트워커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5배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대요. 두 번째, 적극적 경청 기술 활용하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걸 말해요. 첫 번째,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그럴 때는 이 비언어적인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후속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내용, 그 사람이 나누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잘 들어주시는 거죠. 세일즈포스의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 경청 기술을 활용하는 영업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업 성과가 평균 28% 높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유명하신 분들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얘기 들어볼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죠. 먼저 들어라, 먼저 줘라. 세 번째, 전략적 온라인 이미지 구축하기. 여러분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문성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문성을, 여러분의 셀프 브랜딩을 전략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해나가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킹이 가능하군요, 이제. 내가 잠들어 있어도 상대방은 잠자지 않은 그 시간에 저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누구와 협업해볼까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공간도 초월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해요. 최근에 저한테 링크드인으로 일정 요청하시는 분 중에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링크드인 프로필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기적으로
관련 컨텐츠를 포스팅합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을 최적화하라는 것이 내가 업계에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필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잘 어필하라는 것이고요. 정기적으로 관련 컨텐츠를 포스팅하는 건 내가 이 정도 전문성 있고 이렇게 같이 제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나의 시행착오와 성공사를 바탕으로 여러분 이런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하는 관련된 컨텐츠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업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업계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분명 각자가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속 지식을 쌓는 채널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책도 좋고 어떤 분은 책 되게 좋은 구절을 올리시기도 하고요. 좋았던 기사에 대해서 핵심 내가 적용해 볼 분들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업계 트렌드에 대한 내 인사이트까지 덧붙여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잡복스 2023년 채용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채용 담당자의 87%가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검토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이력서에 특히 제가 마케팅이나 그런 쪽에 관련된 분을 뽑을 때는 이력서에 SNS 주소를 넣으라고 아예 요청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케팅과 영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셀프 브랜딩을 하고 자기를 잘 팔아야 되고 또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판단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가치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력서 몇 줄, 그다음 자기소개서로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프로필 주소를 확인하고 살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력서에 적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핵심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봐요. 다 검색해 봅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팔로우업하기예요. 첫 만남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단발성 만남을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남 후 24시간 이내에 감사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근황 여부 및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기회나 정보를 공유해요. 여기에도 다 주는 겁니다. 그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 정기적으로 근황 공유하고 안부를 묻고 그분을 케어해드리고 관련 있는 기회나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입장에 있는 거죠. 계속. 세일즈 인사이더 연구에 따르면 5번 이상의 팔로우업을 한 경우 비즈니스 성사 확률이 최초 접촉 대비 무려 8배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바로 지금 되게 다급하게 이때 나한테 뭔가 내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찾아봐서 바로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양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기입니다. 다양한 배경, 산업,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접할 수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에서만, 내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와 다른 업계에 계신 분, 나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업계 이벤트나 컨퍼런스 참석하면 돼요. 우리가 실은 조금만 검색해보면 너무나 유용한 컨퍼런스나 이벤트가 많이 열리고 있고 요새는 또 AI가 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접목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고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정말 AI에 관심이 많으니까 AI 관련된 세미나, 책 엄청 많이 저한테 오거든요, 연락이. 이런 걸 우리가 역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추적당하고 있어. 무서운 세상에 하지 말고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련된 게 있다면 검색해서 올려버리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광고나 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계 이벤트나 컨퍼런스 참석해보고 처음에 생각보다 별로인 이벤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컨퍼런스가 좋구나,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거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산업 간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계에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해봅시다라는 것이 회사 안에서의 태스크 포스 팀 말고 외부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꼭 합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최근에 칼럼을 쓰고 투자자를 위한 칼럼을 쓰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네트워크에 참석해서 그럼 같은 교집합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도전 같이 해보자. 우리가 투자자가 어떻게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적인 시각, 뭐 재무적인 시각, 마케팅적인 시각에서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프로젝트로 해볼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재밌고 의미 있었거든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멘토링 또는 멘티 활용하기예요. 이 멘토링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됐고 회사 안에서도 멘토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회사 안에서 내가 배울 사람이 없다. 우리 회사는 멘토링 시스템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희가 노력만 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IT 업계 종사자가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데 참석해서 우리의 연결을 높여가지고 멘토링 또는 멘티를 얻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무려 3배 더 많이 제안하고 승진 확률도 1.5배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난 내성적이어서 못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가치 제공 마인드셋 가지기. 두 번째, 적극적 경청 기술 활용하기. 세 번째, 전략적 온라인 이미지 구축하기. 네 번째, 정기적인 팔로우업하기. 다섯 번째, 다양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기. 이 전략들을 여러분의 일상과 비즈니스 활동에 접목시켜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